그 일요일 아침,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 식탁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내가 왜 여기서 중요한 척하니? 그 말은 단순한 비아냥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간 쌓인 상처를 건드리는 불꽃이었다. 나는 조용히 미모사 잔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위조된 이메일, 은행 기록,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파괴하기 위해 꾸민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그 봉투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완벽한 가면을 찢어버릴 폭탄이었다. 내 이름은 김지은, 32살.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특히 자신의 목소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서. 어머니 박미숙은 세 번째 결혼으로 얻은 부와 위상을 즐기는 여자였다. 그녀의 식사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게 연출된 드라마였다. 크리스탈 잔이 반짝이는 식당에서 계부 이태식은 테이블 끝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돈으로 산 결혼 생활에 익숙한 남자였다. 동생 민주는 골든보이, 서울대 MBA 출신으로 삼성증권에서 승진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싱가포르 확장 프로젝트에 나를 투입했어. 글로벌 시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누나처럼. 뭐였지? 요즘 뭐해? 민준의 시선이 나를 스쳤다. 나는 미모사를 한 모금 마시고 새를 세며 거품이 혀에 스며들게 했다. 지은이는 기회 사이에 있어 어머니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그 웃음은 유리 깨지는 소리처럼 날카로웠다. 또다시. 왜 우리는 놀라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성공할 제목이 아니잖아. 그렇지 태식아. 이태식은 고개도 들지 않고 중얼거렸다. 민준이 덧붙였다. 기억나. 변호사가 되겠다던 그때? 로스쿨 3개월 만에 포기했지? 사진작가, 비영리 활동, 작년엔 뭐였더라? 라이프 코칭. 불안정의 일관성이 정말 인상적이다. 어머니가 샴페인 잔을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지은아, 내 문제는 항상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야. 세상이 내게 특별한 걸 빚졌다고 생각하니 그녀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어머니다운 척하는 가면을 썼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여기서 중요한 척하지 마. 이 가족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마른 공기 중에 도전처럼 떠올랐다. 아침 햇살이 프렌치 창문을 통해 들어와 벨기에산 리넨 식탁보 위 먼지 입자를 비췄다. 복도 시계가 규칙적으로 똑딱거렸다. 이태식이 마침내 핸드폰에서 눈을 뗐다. 나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그 소리가 길게 메아리치게 했다. 맞아요, 어머니. 중요한 척 그만둘게요. 그래서 세 가지를 명확히 하죠의 가방에서 그들이 비웃던 중고 가죽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과일 샐러드와 스톤 그라운드 머스타드 사이에 놓았다. 첫째, 저는 기회 사이에 있지 않았어요. 조사 중이었어요. 둘째, 이 봉투에는 모든 게 복사됐어요. 이메일, 은행 기록, 위조 문서, 특히 위조 문서요. 셋째, 핸드폰을 꺼내 보낸 이메일 확인을 보여주었다. 변호사가 원본을 20분 전에 받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태식의 핸드폰이 접시에 떨어졌다.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다락방의 주석 상자가 아주 유익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오래된 노트북이 더 이상 부팅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삭제된 이메일이 복구되지 않을 거라고요. 나는 의자를 뒤로 밀며 나무가 마찰하는 소리를 크게 냈다. 고용한 포렌식 분석가가 그 위협 메시지의 메타데이터에 특히 관심이 많았어요. 판사가 어머니에게 완전 양육권을 준 그 메시지,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거요. 어머니의 입이 물고기처럼 벌어졌다 닫혔다. 손이 봉투로 뻗쳤다가 화상에 데일 듯 물러났다. 브런치 즐기세요. 문으로 향하며 말했다. 어머니, 한 가지 틀리셨어요. 저는 중요한 척하지 않아요. 증거를 기다렸을 뿐이에요. 마블 복도에서 내 구두 소리만 울렸다. 뒤에서 그들의 완벽한 일요일 아침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3개월 전 같은 마블 계단에 서서 더플백을 들고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10월 비가 중고 코트에 스며들었다. 어머니가 직접 문을 열었다. 지은아. 무슨 일? 집에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집주인이 건물을 팔았어요. 프리랜서 일은 있지만 새 집 찾을 때까지 몇 주만요의 그녀의 한숨이 거세게 불었다. 태식이 싫어할 텐데. 제발, 엄마. 몇 주만요의 그녀는 집을 부동산 중개인처럼 안내했다. 게스트 스위트는 지나치고 민준의 보존된 방을 지나 과거 하인실로 데려갔다. 이게 유일한 방이야. 벽에 붙은 싱글베드, 흉터난 서랍장, 차고를 향한 창문. 좋은 방들은 리노베이션 중이야. 거짓이었다. 우리는 둘 다 알았다. 완벽해요. 나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생각하는 이유가 아니었다. 첫 주, 나는 역할을 완벽히 해냈다. 가족 저녁에 참석하며 미묘한 모욕을 견뎠다. 마지막에 서빙받기, 아직 먹는 중에 접시 치우기, 세탁물이 청소용 걸레와 섞이기. 이태식은 복도에서 나를 가구처럼 지나쳤다. 민주는 주말에 와서 안아주며 지갑을 확인하는 쇼를 했다. 하지만 그들이 권력 놀이를 하는 동안 나는 집의 비밀을 지도처럼 그렸다. 어머니는 모든 걸 보관했다. 디지털 기록은 조심했지만 물리적 기록은 무심했다. 다락방은 그녀의 과거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곳이었다. 이태식의 골프 화요일, 어머니의 스파 목요일, 가정부의 반나절 금요일, 3번 시도 끝에 크리스마스 장식 뒤 주석 상자를 찾았다. 아버지와의 결혼 시절 물건들, 아버지가 그녀의 사회 상승에 불편해진 후 아내는 아버지의 노트북이 증거처럼 플라스틱에 쌓여 있었다. 배터리는 죽었지만 하드 드라이브는 멀쩡했다. 두 동네 떨어진 컴퓨터 수리점에 가져갔다. 현금 지불, 가짜 이름. 기술자가 데이터를 복구하는 동안 차에서 기다렸다. 아버지의 손이 신발끈 묶는 법을 가르치던, 동화 읽어주던 목소리, 승리라고 부르던 그를 떠올렸다. 복구된 파일은 20년간 들은 이야기와 달랐다. 어머니가 아버지 행세로 쓴 이메일 초안, 숨긴 은행 이체, 가장 치명적인 건 위협 메시지의 여러 버전. 더 위협적이고 불안정하게 다듬은 거였다. 다음 달 포렌식 데이터 분석을 배웠다. 메타데이터와 디지털 지문. 저축으로 전직 형사를 고용했다. 가정 사기 전문. 그녀가 증거를 보고 휘파람 불었다. 완벽해. 내 어머니는 감옥 갈 거야? 감옥 아니에요? 모든 걸 잃는 기분을 느끼게 할 거예요. 그녀가 이해하며 웃었다. 그럴 수 있어? 그 좁은 방에서 사는 건 남은 음식 먹기, 경멸 견디기, 모두 그 브런치 테이블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가치가 있었다. 그녀는 거짓 위에 삶을 쌓았고 나는 그 기반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날 밤 실제로 잃지 않은 내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훔친 20년을 생각했다. 내일 그의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할 터 주말까지 어머니의 자산이 동결될 터 하지만 오늘 밤 나는 만족에 젖었다. 복수는 차갑게 서빙되지 않는다. 때론 브런치에 미모사와 에그 베네딕트 사이에 잔인하고 피할 수 없는 진실과 함께
내 어린 시절 진실은 다른 가족을 볼 때 깨닫는다. 7살 때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그 어머니가 하루를 묵고 숙제를 확인하고 이마에 키스하며 재우는 걸 봤다.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왜 안 하냐 물었다. 애교 부리지 마, 지은아. 보기 흉해 그녀가 잡지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하틀리 가정의 사랑은 공연이었다. 나는 내 삶의 엑스트라였다. 민준이 4살에 태어났고 어머니 눈에 완벽한 그 순간부터 나는 필요 없는 초안이 됐다. 사진 앨범이 증언했다. 첫 생일, 민준 중심, 나는 잘려나감. 크리스마스, 민준 선물 뜯는 동안 나는 배경. 학교 연극, 민준 유치원 졸업 12각도, 내 3학년 바이올린 리사이틀은 희미한 한 장. 지은이는 진지해 어머니가 컨트리 클럽 친구들에게 말했다. 진지함이 결함처럼. 민준처럼 빛이 아니야. 나는 A를 받았고 민준은 축하를. 나는 과학경연 우승. 민준은 JV 농구팀으로 파티. 나는 서울대 조기 입학. 민준의 카이스트 입학은 노벨상처럼. 하지만 아버지가 있어 견딜 수 있었다. 김상훈은 어머니와 달랐다. 현존하고 주에 깊고 내가 될 사람의 관심. 금요일 학교 데리러 가서 박물관, 서점, 공원 산책. 승리라 불렀다. 어머니는 너를 사랑해. 다르게 표현할 뿐. 11살에도 그게 친절한 거짓님을 알았다. 이혼은 12살의 시작. 서류가 아닌 속삭이는 전화와 잠긴 문. 어머니가 자선갈라에서 이태식을 만났다. 제약재벌, 강남저택, 그녀가 바란 삶. 아버지는 공동 양육 싸움. 변호사 고용, 추천서, 매 청문회 최고 정장. 그는 학교 행사, 의사, 생일 놓친 적 없음. 판사가 동의할 때까지 어머니가 이메일을 내밀었다. 불안정해 법정에서 눈물 흘리며 이 위협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이들, 특히 지은이를 위해 두려워요. 집착적이에요. 이메일은 사납고 미쳤다. 자전거 타기 가르치고 톨킨 읽고 일요일 프렌치 토스트 만드는 아버지답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이메일 주소, 이름으로 어머니 위협하고 나를 요구. 판사의 결정은 빨랐다. 감독 하 방문. 아버지가 이메일 인정 거부로 방문 금지. 안전을 위해 얘야 어머니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안으며 아빠가 아파. 도움 필요해. 나는 믿었다. 12살이 어머니를 안 믿을까? 마지막 만남은 법원 근처 스타벅스. 15분 사회복지사가 옆 테이블. 승리야, 그 이메일 내가 안 보냈어. 알아야 해. 시간이 끝나자 명함을 쥐어줬다. 뒤에 세 번호. 커서 날 찾을 때 그날 밤 어머니가 명함을 싱크대에서 불태웠다. 내 위해야. 언젠가 이해할 거야? 20년 후 이해했다. 그녀가 바란 대로가 아니지만 그녀가 놓친 모든 이정표, 무시한 성취, 민준 선택. 이제 이해. 나는 그녀의 딸이 아니었다. 첫 결혼 증거, 중산층, 평범, 고생 상기. 민준은 재시작, 바란 삶의 태어남. 나는 지울 수 없는 실수, 세탁해도 안 지워지는 얼룩. 하지만 실수는 잘한다. 때론 과거 파헤쳐 자신을 버린 자를 묻는 여자가 된다. 아버지 삶 파괴한 이메일은 조작 걸작이었다. 노트북 원본 초안 247번 읽었다. 어머니가 6번 수정, 사법 영향 최대화. 미수가 너무 밀었어. 지은이를 뺏으려? 내 세상 불태울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몰라.
판사, 변호사, 아무도 내 딸 막지 못해. 끝나지 않았어. 조심해. 짧고 폭력적, 모호하게 위협적, 구체적으로 개인적. 실제 위협 문구 연구했다. 노트북 구글 히스토리, 위협 이메일 예시, 양육권 위협 증거, 보호 명령 전 2일 타임스탬프. 하지만 최악은 공연이었다. 12살, 법원 복도, 어머니가 산 꽃무늬 네이비 드레스. 취약해 보여야 해. 그녀가 말했다. 손을 세게 쥐어 손톱이 반달 자국. 아버지 변호사 지나갈 때 몸으로 막는 척 모두 봤다. 너 위해야. 언젠가 감사할 거야. 법정안. 그녀는 깨지기 쉬운, 두려운, 한계 어머니로 변신. 이메일 큰 소리 읽으며 목소리 떨림. 필요 없는 티슈로 눈찌금. 판사가 아이 안전 묻자. 나를 보며 특히 지은이, 집착해, 승리라 불러, 상처럼. 건강하지 않아. 아버지는 6m 떨어져, 속이 비워진 듯 변호사가 어깨 잡음. 우리 눈 마주칠 때, 사랑의 긴 모양. 어머니의 초안은 법정에서 증거로 드러난 순간 20년간 숨겨진 배신이 가족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복수의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마지막 청문회 후 법원 복도. 어머니가 손 쥐던 그곳. 아버지 옆에 서서. 이제 뭐 할까? 살아요. 거짓 없이, 공연 없이, 중요한 척 없이 그는 웃었다. 어린 시절 승리라 부르던 미소. 넌 정말 내 승리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떡해요. 너를 되찾는 게 승리라 생각했어. 하지만 넌 스스로를, 우리를 되찾았어. 진실 위해 싸워 이겼어. 우리는 밝은 10월 오후로 나섰다. 뒤에 20년 속임수, 조작, 상실. 앞에 단순한 것, 진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 문자, 일요일 저녁. 아빠도 와. 아버지 얼굴이 밝아졌다. 일요일 저녁. 진짜 가족처럼. 진짜 가족처럼. 20년 만에 그게 중요한 척이 아니었다. 미숙의 저택은 경매로 팔렸다. 그녀의 삶이 최고 입찰자에게 흩어졌다. 하지만 진실은 남았다. 때론 그게 유일한 승리다.